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이라는 방향성을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로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고 통계청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그 효과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알아보고요. 3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 분기마다 가계 동향 조사라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전년 같은 분기 대비로 비교해서 데이터를 작성하고요. 아마도 분기마다 사람들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해의 전분기와 비교하기보다는 전년도 같은 분기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면 가계 동향 조사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분기 조사와 3분기 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1차,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2분기를 살펴보면요.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소득이 4.8%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의 세부 내용을 보면은 근로 사업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이전 소득이 매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전 소득이란 수급비, 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 때문에 이전 소득이 늘어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일반적인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재난지원금이 보완해서 전체 국민의 경제적인 위기를 해소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3분기의 경우도 소득은 2019년 동분기 대비 1.6%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2분기와 비교해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2017년과 18년의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는 줄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전 소득이 80.8%에서 17.1%로 감소했다는 것이 지난 분기와 가장 큰 차이이고요. 어떤 관점에서는 17.1%의 이전 소득도 상당히 많은 증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18년도에 연평균 이전 소득이 17.6% 증가했다라는 점을 볼 때 3분기에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금액은 실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 소득으로 늘어난 소득은 적었다는 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산은 있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2차 재난지원금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의 경우에는 예산의 3분의 1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의 경우는 10월 신청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87.3%의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한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생계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분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 그 실효성도 떨어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의 경우 가계 지출은 2019년 동분기 대비하여 1.4% 증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소비가 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이 시장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비를 증작시켜 자영업자분들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지켜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3분기의 경우 소득에 이어 지출 또한 2.2%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영업자분들께 지원금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오히려 소비를 활성화시켜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영업자분들에게 더 필요한 정책은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분위별 소득 및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 국민의 소득을 5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별로 수입과 지출이 어땠는지를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나온 1분위가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입니다. 이 1분위를 살펴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분기의 1분위를 살펴보면 소득이 8.9% 향상된 걸 볼 수 있고요. 지출 또한 3.1%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은 소득이 향상되었고 향상된 소득으로 지출 또한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재난 상황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준비하는 데 이런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반면 3분기의 1분위를 보면 소득은 1.1% 줄어들었고 지출 또한 0.4%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재난 상황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없게 되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또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반문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계 동향 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3분기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2분기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경제적으로나 복지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데이터들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효과성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3차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경험과 데이터를 근거로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